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전에는 이제 판단 기준, 2021년도도 이제 판단 기준이라고 계속 나왔고요. 앞으로 이제 이거는 차후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법령은 이제 KC죠. 그래서 이제 KC 법령에 따라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판단,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라는 게 있었고, 에다가 이제 판단 기준이 있었는데, 판단 기준 이게 두 개가 있었고, 이제 일부 이제 내선 규정도 일부 나온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여기서 나왔고, 요거는 이제 KC에서 원래 여기에다가 이제 IC 법령을 플러스해서 요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선 규정, 그래서 내선 규정이라든가 IC 규정이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판단 기준, 그다음에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이거를 다 묶어서 이제 KC 규정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KC는 이제 한국 전기 설비 규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는데, 이제 앞으로 한국 전기 설비 규정 이렇게 말하고 이제 KC 규정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요 강의는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강의를 찍어서 촬영을 하고, 작년에 이제 법이 또 바뀌었죠. 올해도 2021년도에도 7월 달에 이제 법이 또 바뀌었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작년에 촬영한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법 바뀐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에 시험 문제 나온 걸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보기 전에, 과목이 이제 사실은 우리 기사나 산업계획 준비할 때 가장 만만한 게 전력이죠. 전력하고 이제 앞으로 KC 규정을 줄여 설비라고 그럴게요. 자, 설비 과목이 이제 사실은 아주 문제를 쉽게 먹을 수 있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설비를 이번에 봤는데, 즉 2021년도에 설비 문제를 봤더니 1회, 2회는 어떤 게 나왔냐면 주로 관연도 위주로 나왔어요. 주로 관연도 위주 나오고, 법 바뀐 거는 3개, 4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때 가장 기본적인 거. 전기, 철도 무조건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3회였어요. 3회. 3회부터는 이제 어떤 거였냐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관연도를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3회 때는 정말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내요. 오랜만에 정말 설비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내년이 조금 이제 의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3회 문제, 마지막 문제를 봤더니 너무 어렵게 나왔기, 즉 새로운 법이 많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는 이렇게 낼 것인지, 아니면 1회, 2회만 낼 것인지, 1회, 2회처럼 관연도 위주로 낼 것인지, 이게 이제 지금 저도 약간 고민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회, 2회는 기존의 관연도에다 이제 결국 뭐냐면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냐면 이제 새로운 법을 내겠다는 의미가 봐요. 새로운 의미적으로 새로운 KC 법령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1회, 2회는 그냥 간 거고, 3회 때부터는 새로운 법이, KC법이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도 2023년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무조건 관연도만 보지 말고, 설비는 이제 끝났어요. 설비는 관연도에서 이제 많이 탈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요점을 잘 외워 놓으셔야 이제 여러분들 문제 잡을 수 있다. 물론 제가 이거 3주 완성의 특강책 3주 완성 책을 하면서 다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바뀌고 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문제, 관연도도 KC에 맞춰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그 예민한 부분, 여러분들 어디가 가장 필요한 부분 다 바꿨기 때문에 공부에 도움이 되지만, 관연도에서는 이제는 너무 목숨 걸고 보지 말라. 그래서 기존에 법 추가가 된 내용, 그러니까 대략 한 50% 정도는 기존의 법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법이 한 40% 추가가 됐고, 대략 10%는 법이 변경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0%는 기존 거, 40%는 새로운 법, 10%는 변형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 갖고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다. 새로운 법 추가된 것도 반드시 봐야 된다. 1회, 2회 차에서는 여기서 많이 냈지만 3회 차에서는 여기서도 더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설비란 과목이 이제는 주워 먹는 과목이 아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너무 많고. 그래서 3주 완성이 이거 다 할 수 있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엑기스 위주로 가는 거예요. 엑기스 위주로. 그래서 엑기스 위주로 가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문제풀이 같은 것도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우리 핵심 문제가 간연도 문제거든요. 이제 간연도 문제가 있고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기출 문제도 어차피 간연도기 때문에 그것도 K시에 맞춰서 문제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새로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는 예상 문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만들 수 있죠.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어떤 게 시험에 나왔는지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1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사항, 총칙. 이런 거는 뭐 나올 확률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 아니라 판단 기준은, 그죠? 판단 기준은 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 볼게요. 지금은 이제 K시 규정이고, 전기 설비 변전 또 전기 사용을 저하는 기계 댐수로 전설, 여기 전설로 보안 통신선로를 가로 빼고 1번, 2번에 들어갈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간연도에 있었어요. 요거 내용만 싹 빠진 거죠. 요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전선로와 보안 통신선로. 그래서 이걸 뭐냐면 줄여서 전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보. 지금 급하면 뭐 해야 돼? 핸드폰 하면 되잖아. 옛날에 전보 우체국 가서 전보 띄운다고 하잖아. 그죠? 위험 빨리 오시오. 전보. 그래서 전선로의 전, 보안 통신의 보, 전보. 요게 바로 시험 문제다. 자, 그래서 K시 규정은 모든 것을 다 규정하고 목적으로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구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전 성능과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넘어가면 이제 일반사항 보겠습니다. 일반사항의 통치, 적용 범위, 첫 번째 전압. 여기 나왔었죠. 자, 저압. 옛날에는 600V 이하, 750V 이하 있죠? 그게 뭘로 바뀐 거죠? 교류 1000V 이하, 직류는 1500V 이하. 요걸 넘고 저압을 넘고 7000V 이하가 바로 뭐다? 고압. 요건 똑같아요. 고압을 초과한다, 특고압 이렇게 되는 거죠. 초과한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넘고 이런 얘기죠. 넘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간연대 어떻게 나왔냐면 600V는 이게 고압이에요, 특고압이에요, 저압이에요. 어디에 들어가죠? 저압에 들어간다. 1000V 이하니까 이게 간연대에 나왔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변형이 나왔죠. 그래서 그럼 선생님 왜 옛날에 저압은 600V 이하가 저압인데 왜 지금 1000V 이하가 저압이냐? 유럽 애들이 정한 건데 유럽이라니까 이제 프랑스 애들이 정한 건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 사람이 전류 갖고 죽잖아요. 그죠? 그 전류 갖고 죽는데 전압만 갖고도 죽을 수 있거든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전압만 갖고도 사람이 위험해요. 그래서 그 일마다 1000V예요. 그래서 유럽 애들이 1000V 이하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류 얼마? 1000V, 직류 얼마? 1500까지 저압이고 저압을 넘고 7000V 이하가 고압. 7000을 초과한다 뭐라고요? 고압을 초과한다? 특고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아두셔야 되고. 자, 용어의 정리에서는 아직까지는 간연도에서 우리 1년 동안에 나온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뭐가 나왔었냐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간등이로 요게 2번 나왔어요. 간등이로 읽어보면 방전 형광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광등 안전기에서 어디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얘기한다라고 안전기에서 방전관까지인다 이렇게 하는데 어렵잖아.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이 관이 뭐야? 관직이지, 관직. 관직이면 공무원이잖아, 그지? 공무원 되면 기분이 좋잖아. 방방 뜨지. 그래서 관등이로 관이 나오면 뭐가 답이다? 방방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방방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방방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부 필스템 이런 거 됐고요. 노출 도전부, 이런 거는 뭐 뒤에 가면 또 나오긴 나오는데 나올 확률이 높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등전이 본딩, 요 정도만 잠깐 볼까요? 등전이 본딩은 이제, 등전이가 뭐예요? 전압을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본딩이 뭐야? 접속한다는 얘기예요. 본딩이란 건 접속이라는 얘기예요. 접속. 접속이에요. 이거를 왜 우리말로 전이차를 없애기 위해서 접속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등전이 접속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본딩을 자꾸 외래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말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등전이 본딩은 전압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기가 100V가 있고 얘가 0V야. 그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둘이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도 100V고 여기도 100V가 뜨겠죠? 전이차가 없잖아. 이런 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건 등질이 본등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고, 또 등전이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압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전류하는 도전부 쇳덩어리요. 쇳덩어리 부분에 전기선으로 연결한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호는 뭐 의미가 없는 거고요. 보호도체 이렇게. 이제 보호도체하고 이제 접지도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헷갈림으로 있는데 보호도체가 있고 접지도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도체는 다 보호도체입니다. 우리 형광등이든 콘센트든 우리 저기 어디야 그 콘센트 뜯으면 또 여기 녹색선 들어가 있죠. 그게 접지도체가 아니라 보호도체예요. 그건 뒤에 가서 배울게요. 그래서 보호도체는 세 가지가 있어요. 팬이 있고 팸이 있고 펠이 있어요. 얘는 보통 직류예요. 직류. 얘는 직류형이고 얘는 이제 교류형입니다. 그러니까 직류형과 교류형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팬도체는 여기 보면 교류해서 중성선을 겸용한다. 그래서 페에다가 N을 겸용한 거죠. 그래서 보호도체에다가 중성선을 갖다가 보호도체 쓴다는 얘기고, 팸은 뭐냐면 중간선이라 미들선, 중간선. 그래서 페에다가 보호도체에다가 중간선을 갖다가 미들선 갖다가 연결시킨 거고요. 펠이란 건 뭐냐면 라인 도체 L에다가 직접 연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얘를 갖다 팸이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중간도체이고. 그 다음에 펠이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직류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것을 여기에 플러스가 마이너스면 요 마이너스를 뭐라 한다는 얘기야? 펠로 해서 중간도체 쓰겠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직류는 거의 안 쓰죠? 안 쓰기 때문에 보통 이제 Y결선을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접지하고, 이렇게 나가죠. 여기에다가 이제 보호도체선을 같이 겸용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뒤에 가면 뒤에 배워요. 분산양 전연 이런 건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여기 보면 KC를 새로 출간했다. 그래서 2019년, 20년, 21년에 규정에 맞게 모두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지 보호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SPD죠? SPD. 그래서 서지가 들어온, 외부에서 서지가 들어온 놈을 뭐 한다는 얘기야?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보호장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도 전압, 그죠? 높은 전압 또는 서지 전류, 이상 전류가 들어올 때 막아준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수레부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레부, 벼락을 받는 부분이야. 그래서 바두자, 낙내리자. 그래서 벼락을 받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로 된 부분을 우리 뭐라 한다? 수레부 시스템이다 또는 수레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돌침, 그러니까 뒤에 가면 배워요. 수레부. 그러니까 벼락을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침 형태냐, 침 형태냐, 아니면 수평도체 방식이냐, 아니면 메시도체냐, 이제 망 형태냐, 그렇게 되는 거죠. 세 가지를,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돌침 방식하고 수평도체 방식을 결합해서 보통 많이 쓰는데, 이런 시스템을 수레부다라고 합니다. 자, 인하도전 시스템. 요거 뭐냐면, 벼락을 맞으면, 그죠? 여기 때릴 거 아니야. 벼락이 여기를 때리게 되면, 돌침을 때리게 되면, 그죠? 아니면 수랩을 때리게 되면, 이걸 땅으로 흘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건물 꼭대기에서 지하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걸 갖다 우리 인하도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뇌전류를 수레부 시스템에서 접지까지, 그러니까 건물 꼭대기에서 접지가 땅 밑에까지 내려오는 것을 인하도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연도에서 제법 많이 나온 문제가 뭐냐면 2차 접근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2차 접근 상태인데 1차 접근 상태고 2차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 문제 다 2차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2차 접근 상태라는 것은 몇 메타 미만? 3m 미만입니다. 이하도 아니고 미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집이 이렇게 있다. 여기에 전보선대가 지난다. 이 거리 안에 3m 미만에 몇 메타 미만? 3m 미만의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1차 접근 상태가 아니라 2차 접근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m 이상이다. 3m 이상이다. 그러면 얘는 1차 접근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m 미만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 2차 접근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m 미만. 전부 상태에도 여기 전선로가 지나가면 얘기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지중관로예요. 지중관로.
우리 철비에서는 이걸 갖다 이제 암거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력에서는 암거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터널을 뚫어서 터널 형태 뚫어서 여기 보면 전선로, 전력선, 약전전선로, 통신선, 광섬유 케이블, 통신선, 한전거, 지중해 수도관, 가스관 모든 것을 같이 지나가는 것을 지중관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지중관로는 넓게 앞 터널 형태 뚫어서 모든 것을 같이 지나간다.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분들 도시 가스관 이런 거 다 같이 간다는 거지. 한 안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겠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지중관로와 관계없는 것.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복합 케이블 이런 게 없어요. 그 복합 케이블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매설지선. 그래서 복합 케이블이나 매설지선이 나오면 얘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의 레벨 이렇게 등이 있는데 이런 거는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펜도체 다중접지 방식 이거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는 이제 용어 정리해서 바로 안전을 위한 보호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안전이라는 건 뭐야? 감전사고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상시가 있고 사고시가 있어. 평상시 내가 만졌거나 평상시 사고 나서 나한테 인체에 전류가 들어온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기본 보호라는 건 평상시에 평상시. 그다음에 고장 보호는 건 사고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우지 말고 뭐 기본 보호 뭐 인체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아주라. 절연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전류가 위험과 미화가 된다는 얘기고. 근데 고장 보호는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고장이 하면서 보호하라. 여기 보면 고장 전류가 또 고장 전류가 그러면 고장 보호는 다 뭐가 들어가? 고장이 들어가죠? 고장이 안 들어가면 기본 보호, 평상시 보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보호는 고장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고장이니까 뭐가 한다? 고장시 났을 때 사람 보호한다. 큰 의미, 간연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요게 시험에 나올 때 됐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저기 보면 이제 옛날에는 뭐냐면 이렇게 Y가 써 있어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접지선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R, S, T, N 이렇게 되어 있죠? R, S, T, N. 로테이션, 세컨드 로테이션, 서드 로테이션 이런 뜻이죠? 유수로 뜻인데 이게 바뀌었죠. 자, 뭐겠냐? 어떻게 바뀌었냐면 R상을 L1 이렇게 봤어요. 라인 1. 얘는 라인 2. 얘는 라인 3. 얘는 그냥 이렇게 N상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색상도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흑, 적, 청, 백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싹 바뀌었습니다. 흑, 적, 청, 백. 옛날에는 흑, 적, 청, 백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뉴트럴이 백색이었어요. 싹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인천에 오면 갈매기가 있습니다. 그죠? 인천의 갈매기는 뻘에 앉으면 시커먼 색이죠. 그래서 인천의 갈매기는 뻘이 검었기 때문에 흑색일까요? 회색일까요? 청색일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천의 갈매기는 뻘에 앉으면 시커매지죠. 시커멀까? 그러니까 시커먼데 또 하얀색 붙으니까 회색이죠. 아니면 청색. 그래서 갈매기, 회색, 청색. 그래서 인천의 갈매기는 흑색이냐, 회색이냐, 청색이냐. 단 보호도체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녹색 또는 녹색하고 노란색을 이제 교차하죠. 그래서 녹색으로 된 경우도 있고 녹색하고 노란색하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네? 이런 보호도체. 중요한 건 세 개. 인천의 갈매기는 뻘이 까마니까 흑색이냐, 회색이냐, 청색이냐. 그래서 중성선은 백색이 아니라 무슨 색? 청색이 된다는 거. 그래서 갈색, 회색, 갈색, 검정색, 흑색, 회색, 청색이 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선의 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전선의 종류를 보면 나전선이 있고 절연전선이 있고 케이블이 있습니다. 근데 나전선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절연전선 케이블인데 케이블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절연전선만 집어넣어요. 요번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우리 옥내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의 종류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연전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여기 뭐 첫 번째 450, 750 비닐 절연전선 일본 FI라고 NI라고 하죠. NR. 또는 단심 절연전선 또는 단심 비닐전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는 비닐전선. 그 다음에 저독성 난염 폴리올리핀 절연전선. 저독성. 그 다음에 저독성
난연, 여기 뭐 가교가 들어가 있어요. 가교. 여기 HFIX라고 하죠. 얘는 HFIO라고 하고 얘는 HFIX. 지금은 다 이걸 쓰죠. 그래서 위에 거는 가교가 안 들어갔고 밑에 가교 들어갔죠. 가교라는 것은 이제 그 케이블 안에 이제 절연질을 갖다가 화합물 갖다 만들어서 할 때 가교시켜서 화합물끼리 가교시켜서 뭐 하는 거야? 절연을 더 좋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한 단계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닐 전선, 그 다음에 그냥 저독성 케이블, 저독성 가교 케이블, 그 다음에 고무절연선. 이렇게. 그 시험 문제에 아닌 것, 이렇게 나와요. 아닌 것, 아닌 것. 뭐가 답이었냐면, 어디다 써요? 여기 알루미늄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예, 그래서 알루미늄. 그래서 절연전선은 알루미늄이 없다는 거, 그렇게 답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어떤 거 쓰죠? 지금 이거 쓰죠? HFIX 전선 다 이거 사용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연 비닐 전선, 그 다음에 저독성, 그 다음에 저독 가교, 고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중에 아닌 것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물론 450, 750을 가끔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450, 750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차피 750을 넘었다는 얘기는 저압이죠. 상관없습니다. 1000V 이하가 저압이니까 교류 기준에서 보통 얘가 상전압이라고 보통 표시하면 되고요. 얘가 성간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 두지 마세요. 가끔 이제 물어보니까 450과 750의 차이가 뭐가 있냐 이렇게 물은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나왔고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기존에 많이 났던 문제죠. 제가 이제 법이 추가된 거라면 추가했다고 얘기를 해줘요. 다 기존 겁니다. 전선의 접속. 자, 우리 어깨 한번 돌리고요. 우리 이 과정은 3주 완성 과정은 사실은 초보자가 듣는 과정은 약간 아닙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강의가 그 대신 3주, 늦으면 뭐 4주, 5주 만에 끝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그 강의가 좀 빨리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야 돼요. 사실 또 이것도 있어요. 어떤 분은 강의를 기초부터 천천히인데 한 달 만에 끝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안 맞죠? 나는 선생님, 나는 기초가 약해요. 그래서 나는 천천히 기초를 해주세요. 단 한 달 이내. 이게 뭔가 안 되잖아. 그럼 기초가 있어야죠.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사실은 약간은 내가 이거를 반복해서 복습을 해야겠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모르는 걸 막 찾지 말고 선생님이 그런가 보다 하고 딱 넘어가 줘야 돼. 일일이 다 찾지 말고. 그러면 본 강의, 이 3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4달짜리 들어야 돼. 4달. 석 달, 4달짜리, 4달짜리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과정하고. 그래서 이 과정은 핵심만, 요점만, 키워드 위주로 딱 외운다. 자, 보겠습니다. 전선에 접속할 때 첫 번째 뭐야? 당연히 저항이 증가하면 안 되죠? 감소하는 거. 전선 연결할 때 저항이 증가하면 거기 저항이 증가하면 증가한 곳에 열이 발생하고 손실이 증가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계적 강도가 20% 이상 감소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몇 프로 이상 유지라는 얘기야? 80% 이상 유지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감소가 나오면 20% 감소하지 마라. 유지가 나오면 80%. 헷갈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들 이 감 아시죠? 감. 뭔 감. 그죠? 감 많이 먹으면 변비 걸린다 그랬지. 그래서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몇 개 이상 먹으면 안 돼. 2개. 8개는 아니지. 그지? 예, 2개. 그래서 2개가 나오면 감. 그래서 감 나오면 20% 2개예요. 유지는 80%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증가하지 말 것, 감소가 나오면 감 나오면 20% 유지할 것, 유지가 나오면 80% 될 것. 자, 두 번째. 2개 이상의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리가 좀 없으니까 이렇게. 예. 만약에 전선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부득이하게 가다가 이렇게 병렬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병렬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경우는 특이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외워버리세요. 자, 어떻게 오냐? 병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술병이에요. 술병. 맥주병과 소주병인데 우리 소주병 생각해요. 소주병. 몇 병 정도 먹어야 술을 잘 드신다고 하죠? 5병. 예. 그래서 소주는 한 5병 정도 먹으면 잘 먹는 거고 맥주는 몇 병? 한 7병 정도 먹으면 잘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다 이거잖아.
그죠? 구리가 5병, 알루미늄이 7병. 병 나오면 50, 70. 50이 소주. 맥주보다 많이 못 먹잖아요. 맥주는 7병. 다시 한번 병 나오면 소주니까 몇 병? 5병. 맥주는 7병. 여기서 5병은 소주, 7은 맥주, 알루미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류에서 정렬로 사용할 경우에는 금속관 안에 전자적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 뜻이 뭐냐면 금속관 안에 전선 집어넣을 때 같이 집어넣는 얘기예요. 같이. 그래서 자석이 똑같이 만들어지게. 그래서 우리가 자석을 전자적이라고 하죠. 전자라고 하잖아요. 전자유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적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는 자석을 똑같이 맞춰준다. 결국 전류가 자석을 만들잖아. 그래서 파이프 안에 금속관 안에 전류가 같이 흐를 수 있도록 집어넣어주라 뜻입니다. 전자불평.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의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병 50, 70, 감소 20%, 유지 80.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걸 잘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 1교시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잔소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설비는 이제는 점수를 얻는 과목이 아니에요. 2020년도까지는 설비는 그래 보통 16개에서 18개 맞아가는 과목이다. 그래서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 산수를 싫어하는 분들이 딱 잡아가는 과목인데 이젠 조금 아니다. 그래서 법령 바뀐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강의부터는 제가 강의를 약간 좀 더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